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 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NCS 일식조리 12단원 일식 튀김 요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총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료 준비하기, 옷 준비하기, 그리고 조리하기, 담기, 그리고 튀김 소스 준비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튀김은 무엇인지, 재료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튀김은 우리가 덴뿌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튀김 요리는 재료가 부족했던 옛날에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생선을 우리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내용물을 감춘 다음에 튀겨서 상품화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김 요리가 발달한 시기에는 에도 시대부터 발달을 했고요. 고온에서 단시간 가열하기 때문에 식품 조직 파열이 매우 적고 연화도 덜 돼서 비타민이나 영양소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튀김용 재료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요. 모든 재료는 신선해야 하고요. 재료의 좋고 나쁨이 튀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튀김입니다. 자, 그래서 재료의 손질 및 사전 준비는 우리가 어패류, 해수어가 있고요. 담수어가 있겠죠. 자, 일단 해수어부터 볼게요. 해수어는 지방 함량이 적은 흰살 생선이 튀김 요리에 가장 적합하고요. 밑에 흰살, 붉은살 생선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수어는 조금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되게 담백한 맛이므로 튀김으로 사용을 자주 합니다. 사전 준비는 배 쪽을 눌러서 똥을 빼내고 엷은 소금물에 살짝 씻는 정도로만 합니다. 새우 같은 경우는 머리, 내장, 껍질과 꼬리 쪽 물총을 제거한 후에 척추에 칼집을 넣어서 길게 펴내서 튀겨주고요.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튀겨주면 좋습니다. 자,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목을 자르신 다음에 살을 탄력성 있게 하고 배 부분을 자른 다음에 뼈와 등 지느러미를 제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작은 것은 그대로 튀겨도 상관없지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심어우리에서 비린내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채소류는 수분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적당히 잘라 튀겨주십니다. 자, 육류는 닭고기가 일반적이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줄어들지 않도록 칼집을 내고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또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파와 생강을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계절별 튀김 재료가 나와 있어요. 어패류, 채소, 나물, 버섯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지식으로 식재료 손질 한번 볼게요. 고구마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어떻게 자르는지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야채 종류를 자르는 방법, 새우를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전복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장어예요. 위쪽은 밑에는 전복인데 약간 사진에 오타가 있습니다. 안 하고 장어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제거하고 뼈에 칼집 넣고 바닷장어 머리와 뼈를 분리시켜주면 되고요. 밑에는 전복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자, 닭고기는 손질하는 방법이 있고 쇠고기 손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PPT를 확인하시고 직접 실습에 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념 준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식 튀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쓰하게, 가라하게, 고루무하게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쓰하게는 재료 자체를 그대로 튀기는 방법입니다. 바삭하기도 하고 160에서 165도에서 튀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라하게는 재료를 양념에 담가서 절여두었다가 빼서 전분, 밀가루 등 가루만 입혀서 튀기는 방법으로 2번 튀겨줍니다. 160도에서 1차로 튀겨주고 190도에서 2차로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루무하게인데 흔한 말로 반죽옷을 입혀서 튀기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튀김 재료로 밀가루는 어떤 걸 쓰는지 좀 알아볼게요. 당연히 글루텐이 가장 적은 박력분을 사용하고요. 튀김의 맛을 더해주고 바삭하게 만들어 속의 재료와 그리고 잘 어우러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밀가루의 역할입니다. 글루텐 함량이 적을수록 튀김이 바삭해지기 때문에 박력분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밀가루의 구성 성분은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있죠. 지질, 비타민과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전분은 감자, 고구마, 호밀, 타피오카, 밀, 옥수수, 귀리, 쌀 전분 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튀김용으로는 감자 전분이 가장 올바릅니다. 자, 튀김옷은 미리 준비해두지 않고 튀김 요리를 하기 직전에 만들어야 글루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튀김옷의 재료는 밀가루, 달걀, 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하는 고루무화개식이 있고요. 전분만 입히는 가라아게식이 있습니다. 감자 전분이 가장 좋고요. 자, 기타 재료는 뭐 당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찐 찹쌀을 말린 것, 그리고 마른 면주나 견과류를 묻혀서 튀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튀김옷의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밀가루의 선택은 박력분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냉수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냉수를 첨가해주는 이유는 물은 아주 차게 해서 넣어주는데 그럴수록 글루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찬물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반죽과 물의 온도는 1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내가 수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얼음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튀김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방법으로는 설탕을 넣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색이 증진되고 글루텐을 연화시켜서 수분의 증발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튀김옷이 연해지고 바삭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동물성 기름은 눅눅히 튀겨지기 때문에 육류튀김에 적합하고요. 식물성 기름은 바삭바삭하게 튀겨져서 생선 종류나 채소 종류를 튀기는데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보시자면 식물성 기름은 뭐 대두유부터 팜유까지 쭉 있고요. 자, 대두유, 뭐 올리브유 각 재료의 이름이 들어갔죠. 카놀라유는 캐나다에서 온 말이라서 카놀라유라고 합니다. 원래는 유채씨예요. 자, 그리고 동물성 기름은 새기름, 돼지기름, 어유가 있습니다. 어유는 생선기름입니다. 자,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은 냄새가 없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색이 엷고 정제가 잘 되어 있으며 입자가 고운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재료를 끓는 기름에 넣었을 때 아주 작은 거품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발연점이 높은 것이 좋아요. 발연점이라는 거는 기름이 타오르는 온도인데 발연점이 높을수록 기름이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순서는 튀김을 할 때 용도에 맞게 튀김 기름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기름은 70%의 양만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재료의 종류나 분량에 따라 기름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채소는 170도, 생선은 180에서 190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온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6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튀김을 하지만 재료나 목적에 따라서 항상 온도를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자마자 곧바로 표면에 떠오르면 1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까지 가라앉아서 곧 표면에 떠오르면 170도고요. 가라앉지 않고 표면에 튀김옷이 퍼지면 180도고 튀김옷을 떨어뜨리는 순간 표면에 기포가 퍼지면 190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온도계를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계를 쓰셔서 더 확실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튀김의 기본 기술에 따라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료 준비가 나와 있죠. 재료에 밀가루 묻히고 반죽 농도 조절하시고 그래서 기름 온도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기름기 빼주고 그대로 담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튀김 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튀김 요리는 제일 처음에 기름기를 빼야겠죠. 다 튀겨진 기름은 기름 받침대에 건져 놓아서 기름기를 빼주시고요. 겹쳐 놓거나 싸우면 눅눅하게 되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접시에 기름 종이를 깔아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종이를 깔아도 되지만 대나무 잎이라든지 다른 종이들을 깔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완성된 튀김이 식지 않게 안정된 구도와 색감에 맞게 신속히 담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몇 가지 종류의 튀김을 담을 때 같은 종류를 한 곳에 모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고 높이가 있는 것은 안쪽에 놓아주시고 중앙엔 주 요리를 높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앞쪽에 놓는 것이 균형감이 있어요. 맛이 진한 재료는
맨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가운데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한 재료를 먹어버리면 뒤에 있는 튀김들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색의 조화는 당연히 맞춰서 담아주셔야 되고요. 왼쪽이 붉은색, 오른쪽이 푸른색이 오도록 담으면 색감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튀김끼리 서로 맞닿는 면이 가능한 적게 만들어주세요. 서로 닿는 면이 적게 하려면 튀김을 오두막집 짓듯이 세워서 담습니다. 밑에 사진처럼 나와 있죠? 하나하나씩 쌓아서 쭉 담아 올려주시면 튀김 그릇이 완성됩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이제 튀김 양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약구미는 우리가 계속 배웠죠. 자, 산초가루, 유자, 고춧가루, 파, 일본 깻잎 등을 곁들여 줍니다. 그리고 맛국물, 우리가 덴다시라 그래서 1번 다시 진간장, 맛술의 비율을 1대 0.2대 0.2로 하여서 튀김다시 국물의 기호에 맞게 양념을 첨가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소금을 곁들여 먹는데 여기에 곁들이는 소금은 일반 소금이 아니라 이렇게 양념 소금을 만들어서 곁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녹차, 시치미, 카레 같은 걸 섞어주시면 돼요. 자, 기타 양념, 무즙을 만들어도 되고 무즙에 고춧가루를 개어서 오미지 오롯이를 만들어도 되고 또 생강즙 등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튀김 종류에 알맞은 곁들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스하게에는 소금 등을 해주시면 되고 가라하게에는 레몬 등을 쓰시면 되고 고루모하게에는 양념간장이나 소금을 사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덴다시는 이렇게 생겼고 약구미, 양념 소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튀김 소스 재료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튀김 양념부터 만들어 봅시다. 덴다시라고 하고요. 냄비에 맛술과 그 다음에 1번 다시 진간장을 준비하는데 맛술을 먼저 넣어서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줍니다. 그 후에 1번 다시와 진간장을 넣어서 다시 끓인 후에 식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1, 2, 3, 4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스 담기인데 튀김 요리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고 어떻게 담는지 한번 볼게요. 자, 튀긴 즉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겠죠? 약금이야 덴다시를 첨가해서 같이 찍어 먹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튀김 소스를 찍어 먹었을 때 좋은 점은 튀김 자체가 뜨거운데 튀김 소스가 닿으면서 온도 조절을 해줘서 좀 더 맛있고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튀김 소스는 다레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튀김과 소스 담기를 한번 볼게요. 수하게는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고루모하게, 견과류하게, 쇠고기 가라하게, 닭 가라하게, 전복 가라하게가 있고 튀김 소스와 약구미는 이런 식으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종지 또는 그릇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양념 소금도 이렇게 담아서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튀김 요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